재미나는 사주팔자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난 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의 사주를 놓고, 이 하나의 사주를 놓고 직장에 대한 이 사람의 이제 기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런 기륭 자체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 이 사람의 사주에서 직장은 이렇게 가겠다. 이거 전부 다 하나씩 다 해석을 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위아래로 좌우로 살펴봐야지 이 사람의 정확한 직장 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충이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극을 받고 있다든지 이렇게 설기가 많이 돼서 힘이 없다든지, 그래서 용신의 강약에 저번 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용신의 강약. 이 용신의 강약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잘 다니겠는가? 소위 말하는 열심히 하겠는가? 좋은 직장이겠는가? 아니면은 그냥 뭐 다니다가 말겠는가?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뭐 뒤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 저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특히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나이가 차면은 이제 직장 관련돼 가지고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어느 계통이 좋은가, 또 어느 그 뭐 부류의 회사가 좋은가. 물론 뭐 자기 욕심대로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을 들어가서 남부럽지 않게 이제 직장 생활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채용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을 나래비로 서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그런 지금 현대의 그런 취업, 상당히 어렵다고 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또 사주를 통해서 또 이제 직장에 관련된 거를 이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우자. 이 배우자가 어떤가? 직장도 물어봤는데 또 배우자도 또 물어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물어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물어본 그 모친께서 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소위 말하는 요새 젊은이들의 이제 로망이라고 하는 건물주. 이 건물주가 로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이 어떤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이제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직장이 현찮으면은, 이 직장이 현찮으면은 이 건물을 가지고, 건물에 2층이 비어 있으니까 이 그 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또 요새 셰프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카페를 차려서 또 그림에 이제 취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면서 카페를 하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물론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가 한번 이제 살펴보니까, 그거는 가능하겠네. 물론 크게 작용은 못하죠. 예술적인 재능을 본다면 이제 식신을 봐야 되겠죠. 식신. 옆에 붙어 있어요. 정화 옆에 기토. 기토가 있잖아요. 미토도 있고, 그죠? 식신 성분도 있습니다. 뭔가 창조적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궁리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은 있어요. 물론 나쁘게는 작용하겠죠. 왜? 이 글자가 이 일가라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심리적으로서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이제 카페를 하겠다. 직장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은 직장보다 이제 그래 이런 것이 더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니 이 어머니께서 이제 배우자를 보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직장이 만만치 않고 2층 건물에 자기 건물에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이제 카페를 하나 차려줘야 되는데,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또 서로 이제 또 합심해서 그런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면은 사업도 되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그죠? 카페를 하는 거니까요. 물론 뭐 자기 취미인 그림도 그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배우자를 좀 잘 만나야 되지 않을까. 건물주예요, 건물주. 뭐 큰 건물은 아니고 일반 촌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 양반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구나. 응? 농담 삼아서 젊은이들의 로망인 건물주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 배우자의 관계를 물어보니까 이 해수가 이제 그 배우자 자리예요. 정화와 해수는 소위 말하는 지장간에서 이제 합이 돼 있는 겁니다. 합. 서로 이제 집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합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 집착인데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겉으로 드러난 상태로 본다면 이 사주의 주인공은 집착을 많이 한다 이거죠. 부인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가 어려우면서도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빠지면은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집착이라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전체 사주에서 그래도 뭐 미토에 물론 들어있지만은 임성인 목의 기운이 있다면 해수가 역할을 하고 금생수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뭐 미토가 그걸 하고 한쪽엔 생해주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사회축이 걸려서 자기 남자는 여자를 굉장히 집착하면서 따르고 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충이 걸려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남자가 여자를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귀다가 이상한 좋은 방향으로도 흐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나쁘게 흐르게 된다면 물론 이 글자가 좋게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집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이 사회충으로 인해서 이 배우자는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이 남자는 배우자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그렇게 좋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작정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사주팔자를 연구하고 공리하는 명리학자들은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예? 희망을 주고, 또, 뭐라고 할까요? 희망뿐만 아니라, 뭐, 좋은 길 안내. 이제, 안내자로서의 그 역할, 예?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명리학자가 돼야 돼요. 사주가 안 좋으니까 당신이 가면 안 돼. 응? 여기다 덧붙여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기꾼들은 이 사기꾼들은 뭐 부적을 쓰라든지 아니면 뭐 굿을 하라든지 굿, 부적 이런 걸 들이대서 금전적인 이제 갈취를 하는 거죠. 금전적으로 갈취를 해서 재물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자들은 물론 사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례를 이제 뭐 설명한다든지 해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죠. 당신 사주 안 주니까 아이고 끝났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대운을 제가 쓰고 있지 않지만은 뭐 5, 10, 뭐 이렇게 15, 20 나가는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를 본다면 여기는 이제 남자니까 뭐 계사 김이라고 그랬죠, 그죠? 김이라고 하면 뭐 저 대운의 숫자보다는 김이의 계사면은 이제 음순으로 가야 됩니다. 남자기 때문에, 그죠? 여기가 이제 음이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럼 기미가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나이가 뭐 10살부터다. 그럼 10살부터. 그럼 이 사람은 기미는 그 다음에 기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좀 무죠. 다시 쓰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물칠판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물칠판을 준비한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이 대운을 본다면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을 본다면은 김이죠. 김이 월주가 김이니까 이 사람의 앞에 이제 대운은 무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사. 그 다음에는 병진. 그 다음에는 뭐 을묘. 그 다음에는 이제 갑인. 이렇게 갑니다. 이 사람의 운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의 운이 좋네요. 이렇게. 필요한 글자가 다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이 글자를 하나씩 대입을 시켜야 돼요. 여기다. 그 대입해가지고 운이 도움이 준다 하면 이 사람한테 이 글자는 좋은 역할을 하겠지만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목이나 묘목이 들어와서 더군다나 사화나 오화가 들어와서 무슨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글자야 좋지만은 작용은 안타깝지 않게 진행된다. 이 사주 구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목이 들어와서 인목을 생해주는 해수라든지 있고 이 극하는 유금이 없고 또 인목이 강력한 힘을 받아서 정화를 도와준다면 이거야말로 천금을 얻은 용신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인목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배우자도 역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늘 배우자를 집착을 하면서 배우자가 두렵고 무서운 존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배우자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늘 바깥에서 밖을 쳐다보고 다른 어떤 부위의 그런 것을 쳐다보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궁합은 아니라고 하겠죠. 물론 이 배우자의 궁합을 본다면은 배우자의 사주를 갖고 일간을 대입시켜서 과연 상생이냐 상극이냐 뭐 비견이나 겁재냐 라는 글자를 대비해서 어떻게 배우자의 궁합이 나올까, 그거는 이제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배우자가 이 사람의 사주를 통해서 배우자의 관계를 볼 수 있듯이 또 여자의 사주를 가지고 이 남자, 즉 배우자, 남자 배우자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합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말 그대로 궁합입니다.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사주를 가지고 그 부모님이 질문한, 특히 모친께서 질문한 그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해서 또 하나의 이제 글자를 쓰겠습니다. 궁합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남녀의 그런 어떤 그 결합이 좋으냐 나쁘냐, 궁합이 좋으냐 나쁘냐, 기흉, 그죠? 기흉을 보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사주를 볼 때, 뭐 철학관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걸 통해서 이렇게 궁합을 보잖아요. 그죠? 이 궁이 합이 돼 있는 궁합. 이 배우자 자리가 성이 아닌, 성이 별성자입니다, 이거. 성과 이제 궁이 있는데, 궁은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자리. 배우자 자리, 부모, 형제 자리, 조상 자리, 종교 자리, 그리고 자식 자리. 이런, 그것을 우리가 궁이라고 하는 거고, 성은 자리에 관계없이 이 정화가 남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식을 보려면은 물의 기운, 즉, 관성을 보는 겁니다. 관성. 남자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여자라고 한다면 이제 식상을 보면 되겠죠, 식상. 이 식상을 보면 돼요. 이것이 바로 십성을 가지고 말하는 성입니다. 십성.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가지의 이제 그런 성이 있다고 해서 십성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 이제 별성자 요하고 태어날 생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이 제대로 합이 되어 있는가, 이 자리가, 이 사주의 배우자의 자리가 제대로 합이 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합당한가, 배우자의 자리가 합당한가, 합당한가를 살피는 것이 궁합 보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왜 그 탤런트인가 영화배우 있잖아요, 그죠? 이모라는 사람이 왜 나와서 궁합이라는 그 영화를 한번 상영한 적이 있죠. 뭐 풍수도 있고, 그죠? 이 풍수도 요건 또 우리 또 관심사 아닙니까? 우리 이제 명리학자들의 궁합이나 풍수. 이런 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또 영화 시키고 그런 것도 살피게 되고. 궁합이라는 영화를 하는데 봐야 되겠죠, 한번, 그죠?
그 중간중간에 이 궁합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한문 내용이라든지 그 명리학에 관련된 그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그 사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해도 주인공이, 영화 주인공이 얘기를 해도 이제 슬쩍슬쩍 지나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그치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 궁합에 무슨 용어가 나왔다. 응? 풍수에 대한 무슨 용어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아, 이 영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궁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글자가 나와서 그런 용어가 나왔어요. 맞게 그거는 시나리오가 되어 있구나. 또 그것까지 살피는 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영화라든지 이제 뭐 그 드라마를 볼 때 이 사람의 이제 심리를 보는 겁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물론 드라마고 각색돼서 만들어진 그런 뭐 그 내용이지만은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개개인의 영화 배우들의 그 행동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걸 볼 때, 아, 이 사람은 어떤 사주의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살피는 거예요. 물론 영화 내용도 재미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뭐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뭘 하려고 한다. 이 사람은 비겁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심리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고, 물론 각색된 내용이지만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사람의 특성이나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상간성문으로 만들어진 주인공이구나. 이 사람은 뭐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뭐 성분으로 인물을 묘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배우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뭐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사주입니다. 뭐 어디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사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친께서 물어봐서 그를 그대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왕이라든지 뭐 대통령, 이 대통령의 이런 사주보다는 우리 그 백성의 평범한 사주를 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왕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황제라고 그러죠. 황제. 이런 사주보다는 우리네 그 백성들의 사주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그런 기중을 살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정확하지도 않고 또 맞지도 않는 사주를 어느 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물론 그 중에 맞는 사주도 있겠죠. 하지만은 대부분이 또 인터넷이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 보면 뭐 시를 빼놓고 뭐 나머지를 가지고 뭐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가능합니다. 연, 월, 일을 가지고 짐작을 해서 이 사주를 풀이할 수가 있어요. 시가 없더라도. 하지만 그렇게 정확하지 않는 사주는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하고 확실한 사주를 가지고 하나하나 글자를 대입해서 푸는 것이 혹세 무민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막 한문을 쓰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점잖게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과연 혹세무민을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사주도 과학이다, 과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는데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떤 혹세무민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사기라는 것이 없이 이렇게 사주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도 재미나게 한번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